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에서 최소 하룻밤을 지낸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2021년 3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서유럽 출신 관광객의 감소폭은 더욱 뚜렷합니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관광객 수가 20% 이상 감소했으며 전체적으로 서유럽에서의 미국행 관광객은 17% 줄어들었습니다. 여행 예약 플랫폼 오미오의 CEO 나렌 샴은 올해 1분기 미국행 여행 취소율이 전년 대비 16% 증가했으며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의 취소율은 40%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감소세는 미국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관광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광객 감소의 주요 배경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미국 국경에서의 구금 사례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프랑스 호텔 기업 아코르의 CEO 세바스티앙 바지는 미국 국경에서 사람들이 구금됐다는 보도가 퍼지면서 미국 방문에 대한 나쁜 소문이 형성됐다고 전했습니다. 여행 정보 분석 업체 투어리즘 이코노믹스의 대표 아담 섹스는 부활절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방문객 수가 줄어든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분명 트럼프에 대한 반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EU, 캐나다, 그린란드 등을 향한 자극적인 언행도 유럽 내 반미 감정 확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영국 노팅엄 출신의 트랜스젠더 여행객 글로리아 싱크 씨는 국경에서 구금됐다는 보도에 충격을 받아 5월로 예정돼 있던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그는 성 정체성 때문에 원하지 않는 주목을 받을까 두렵다며 다시 미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항공 호텔 예약 플랫폼 카약의 공동 창업자인 폴 잉글리쉬는 불과 2달 만에 트럼프는 미국의 국제적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 명성을 회복하는 데 수세대가 걸릴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관광 산업이 정치적 정책 변화에 따른 여파로 큰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AI 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그래픽 처리 장치의 강자 엔비디아가 스탠포드 대학교와 공동으로 영상 생성 AI 기술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엔비디아와 스탠포드 연구진은 4월 13일 트랜스포머 기반의 신기술 테스트 타임 훈련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은 텍스트로 작성된 이야기 구조를 바탕으로 최대 1분 길이의 멀티샷 영상까지 일관되게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영상 생성 AI는 대부분 20초 내외의 짧은 클립에 그쳤으며 이야기의 전개와 장면 간 연결성 유지에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오픈 AI의 소라, 구글의 비오, 메타의 무비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TTT 기술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추론 도중에도 스스로 학습을 이어가는 TTT 레이어입니다. 이 레이어는 캐릭터의 움직임, 장면 전환, 스토리 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맥락을 유지합니다. 연구진은 TTT 레이어를 기존 트랜스포머 모델에 통합했고 실험을 위해 고전 애니메이션 톰과 제리를 기반으로 데이터셋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TTT 기반 모델은 맘바2, 게이티드 델타넷,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 방식보다 평균 34포인트 더 높은 인간 평가 점수를 획득하며 성능 우위를 입증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의 구현 코드를 GitHub에 전면 공개해 오픈소스 활용을 가능케 했습니다. 한편 AI가 생성한 톰과 제리 영상은 공개 직후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진전이다, 현대적 재해석이다라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는 반면 원작이 더 낫다, 예술이 아니라 기술만 있다는 회의적 시각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AI가 영상 창작에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동시에 예술성과 장인정신의 의미를 재조명하게 된 이번 사례, 그 파장은 향후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인구가 1년 새 약 90만 명 가까이 줄어들며 1950년 이후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한층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24년 10월 기준 인구 추계에 따르면 일본의 총 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89만 8천 명 줄어든 1억 2029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인구 감소폭은 비교 가능한 통계가 집계된 1950년 이후 가장 큽니다.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자연 감소 현상은 올해로 18년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도 55만 명 줄어들어 1억 2,380만 2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1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감소폭은 역대 네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지역별로 인구가 증가한 곳은 도쿄도와 사이타마현 두 곳뿐이었습니다. 일본 사회의 고령화 추세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7,000명 늘어난 3,624만 3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3%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75세 이상 인구는 70만 명 증가한 2,077만 7천 명으로 총 인구의 17%에 달했습니다. 반면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만 14세 이하 인구는 34만 3천 명 줄어든 1,383만 명으로 전체의 11.2%에 불과했습니다. 이 비율 또한 역대 최저치입니다. 노동인구의 중심인 15세부터 64세 인구 역시 22만 4천 명 감소한 7,372만 8천 명으로 전체의 59.6%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급격히 줄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일본 내 외국인 인구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년보다 35만 명 이상 늘어난 350만 6천 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민기본대장을 바탕으로 오는 여름 1월 1일 기준 일본인 인구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처럼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4월 13일 새벽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마지막 정상 운영 병원인 아흘리 병원을 공습해 최소 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병원 측은 응급실과 검사실, 약국 등 주요 시설이 파괴됐으며 대피는 공습 20분 전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상 치료 중이던 한 어린이는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병원이 하마스 지휘 통제센터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은 예루살렘 성공회 교구가 운영하며 국제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가자 남부의 나세르 병원도 공습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가자시티의 가장 큰 병원이던 알시파 병원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폐허가 된 이후 알-아흘리 병원이 이곳의 환자 일부를 수용하고 최근까지 일평균 1,000명의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습으로 알-아흘리 병원의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용 산소 공급시설 등 핵심 시설들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최소 37명이 숨졌습니다. 이 중에는 식량을 배달하던 형제 6명과 여성 2명을 포함한 자발리아 난민 캠프 희생자 7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남부를 군사 보안 구역으로 전환 중이며 라파흐와 칸 유니스를 잇는 모라그 회랑을 점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가자 북부 지역의 네차림 회랑까지 확장해 가자 지구를 남북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이스라엘군이 3월에 살해한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구급대원 15명 중 실종됐던 아사드 나사스라를 구금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16년간 구급 활동을 해온 베테랑으로 현재 상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민간 응급구조원과 유엔 직원까지 모두 자국군이 사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영국 BBC는 당시 영상 자료를 분석해 충격이 40m 거리에서 시작돼 마지막엔 12m까지 접근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00발 이상의 근거리 총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력 사용과 민간인 피해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